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잔류분과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치의 재료로 쓰이는 전통적인 배추를 차이니즈 캐비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 차이니즈 캐비지와 별도로 김치 캐비지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감과 대추는 열대과일로 국제식품 분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열대과일로 분류된 감과 대추를 인과류나 핵과류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약 기준이 60개, 25개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 대추를 수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홍삼에 대한 농약 기준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족시스트로빈이라는 흐르는 물에 채소를 씻는 것이 잔류농약 제거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담근 물에서 농약이 더 잘 씻기는 것으로 흐르는 물로 씻을 경우에는 물하고 채소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담근 물로 하는 것보다 짧기 때문에 잔류된 농약이 조금 덜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담근 물에다 채소를 넣고 세척할 경우에는 채소가 물에 담겨 있는 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물과 마찰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농약이 제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 오일 제품 12종류에서 기준치를 넘는 화학 첨가물. 국내에서 아직 허용되지 않은 용매제인 초산에틸이나 이소프로필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도 5개 있었습니다. 초산에틸이나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매인데요. 유럽이나 또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이 식용유 추출 용매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이미 수십 년 전 제조와 사용이 금지된 DDT가 땅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분해가 잘 안 돼요. 분해가 잘 안 돼서 어류라든지 동물 체내에 자꾸 축적이 되니까. 하지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잔류 DDT를 살충제라면 DDT였습니다. DDT는 40년 전에 맹독성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독 살충제 DDT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양계장들이 옛날에 과수원이었다고 합니다. 더운 지방 같은 경우는 빨리 분해되고 분해 안 되는 조건 이런 데는 좀 더 오래 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껍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이르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그래서 식약처가 다른 수입 바나나들도 검사를 했더니 21건 가운데 7건에서 이 기준치가 넘는 잔류 농약이 바나나를 껍질째 갈아서 잔류 농약을 검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농약은 독성이 약하고 바나나는 껍질째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추출되는 농약도 아니고 이거 저독성 농약이고 독성도 없는 농약이고 해서 안전합니다. 껍질을 까고 드시면 소비자들은 아무런 위해성이 없습니다. 설령 껍질에 농약이 묻어 있더라도 과육에 침투되지는 않는. 마지막 발제는 대구대 식품공학과 임무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임무혁입니다.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식품 중에 방사능 기준을 어떤 데 설정을 하느냐. 자, 방사능 기준은 그 나라에서 원전 사고 또는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식품이 오염된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사능 오염 국가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까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 유럽보다 굉장히 강화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검사할 때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추가 핵종 증명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이 되면 다른 핵종을 검사해와라 요구를 해버립니다. 사실은 이 모든 핵종을 검사하려면 1년, 2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성되는 거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검사하나 하면
자국의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 검사를 해서 기준 초과 여부만 해서 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1800초도 우리나라 초기에 일본산 식품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만초로 강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Meanwhile, Korean snacks are pleasing palates beyond borders amid the pandemic. And in this next report, we explore their growing fan base. A growing number of YouTubers have taken an interest in Korean snack foods, with hundreds of taste test videos posted online, featuring Korea's most recognizable brands and tasty treats. This is legendary. A lot of people in Korea and all around the world. Korea's iconic Choco Pie has been a hit with consumers. One local food company raked in nearly $900 million last year from dumpling sales alone, with exports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those revenues. The popularity of Korean food has extended to its more traditional staples as well. Fermented foods, especially kimchi, are a major part of this trend, helping kimchi exports reach an all-time high in 2020. So what can Korean food makers do to build upon this latest success and ensure that it can last for years to come? 식품 회사들이 이런 기관세 장벽, 농약 기준이나 유해물질 기준 이런 거를 정부하고 협업해서 국제 기준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자, 우리나라에서만 먹고 있는 채소류 같은 거 있죠. 원래 김치의 원료인 배추가 영문명이 차이니즈 캐비지였어요. 근데 식약처에서 이를 김치 캐비지로 변경한다든가, 국제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식품 분류에 등재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n unexpected boon for Korean food makers, and now they will need to put a long-term strategy in place